자, 오늘의 주제 2세대 아이돌 시대의 개막과 역사의 반복이라는 주제로 사실 이제 이수만 씨의 그 원대한 꿈을 위해서 보아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한국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데 SES 때 일본에 건너가서 현지화에 사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발판 삼아가지고 정식 프로모션을 통해가지고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을 좀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데뷔 전부터 뭐 보아는 뭐 춤, 보컬 뿐만 아니라 뭐 일본어 선생님을 직접 붙여가지고 일본어를 현지인처럼 구사할 수 있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활동이 너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SM이 국내에서 상황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회사 내부에서 그 이수만 씨의 SM 체제에서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오른팔이 정혜익 씨라고 치면은 뭐 왼팔은 뭐 김경욱 씨라든지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정혜익 씨가 김경욱이랑 대립이 되면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게 돼요. 전력에 큰 손실이 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정혜익 씨가 나중에 자리를 옮겼던 그 사이더스에서 GOD를 성장시키면서 그 씁쓸함이 좀 더해지게 됐죠. 두 번째로는 H.O.T가 이제 해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속사의 인지도가 사실 거의 신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멤버 가운데 토니안과 장우혁, 이재원 등 3명이 어제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예전 미디어와 전속 계약을 맺고 앞으로 H.O.T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명이 결별을 선언한 SM의 주가는 550원이 떨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상당히 많이 컸어요. 팬들이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노예 계약 파문까지 같이 이제 싸잡아서 이제 패키지로 묶인 거야. 세 번째로 당시에 이제 연예계 PRB 상납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그 이수만 씨도 거기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PRB 상납으로 걸린 게 대표적인 사람이 은경표, 그리고 서세원, 김광수, 이수만, 요 네 명이 아주 그 대표적인 연예계 그 PRB 상납 으로 2001년, 2002년부터 이렇게 조사를 받던 사람들인데, 은경표 PD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동안 처먹은 게 너무 많고 그동안 상납받은 것도 많고 갑질이 워낙 심한 사람으로 유명해서 MBC에서도 참다 결국에는 은경표 PD를 잘라요. 서세원 씨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최고의 예능 토크쇼의 사회자였어요. 때 토크 예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때 무한도전에 스치기만 해도 스타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서세원 쇼의 파급력이라든지 영향력이 엄청 셀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한 여학생이 고개를 딱 숙이고 딱 저를 땄거든요. 꿇어. 김광수, 광수 사장은 뭐 말 안 해도 알 거고, 이수만 씨도 이제 이 PRB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이제 SM이 상장할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본인의 공금 11억을 횡령 배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수만 씨는 튑니다. 뭐 본인 말로는 해외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프로모션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자기가 구속되면은 이게 이제 오너 리스크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라고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서 회사의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수만의 자리가 이제 비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지 대표격인 김경욱이 이제 본격 실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SM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흑역사가 이제 이때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뭐 정말 새로 내놓는 가수마다 다 안 되는 게 야, 이렇게나 다 안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가수들이 SM을 스쳐 지나가게 되죠. 다나, 신비, 이사겐 지연, 블랙비트, 밀크,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가수들이 나오는 속에서도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속 가수들이 좀 김경욱이 싼 똥을 계속 메꾸면서 회사를 유지하게 되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아의 일본 진출의 성과도 눈에 띌 만한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한국의 대중들의 기억에서도 보아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사라져갈 때쯤이었어요. 일본 활동 첫 마무리 시기 때 싱글로 발표했던 Listen to My Heart라는 노래가
히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정규 2집을 그럼 한국에서 좀 준비를 하자 했는데 그 중간에 일본에서 바로 전에 활동했던 게 오리콘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걸 발판으로 해서 이어서 후속타로 뭐 발렌티라든지 이런 노래들을 내면서 오리콘에서 이제 상당히 큰 위용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대서특필이라고 얘기하죠. 일본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 뉴스라든지 이런 곳에 나오기 시작했고 잊혀져 가던 보아의 이제 관심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뭔가 약간 국위선양하는 느낌으로도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2집을 발표했는데 1집 때랑은 진짜 전혀 다른 인기를 보여줍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제 성공하고 금이환영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을 떠났을 때는 좀 약간 초라하게 떠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돌아왔을 때는 한류스타, 오리콘의 스타, 일본을 점령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호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 성공이 정말 많은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돌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정도로 보아가 이제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인터폴 수배 때문에 여권까지 이제 맛이 가게 생겨가지고 9개월 동안의 이제 기나긴 도피 생활을 끝으로 이수만 씨가 자진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수만 씨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횡령 혐의랑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등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받고 횡령 배임 PRB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아 이제 얘기가 나와서 가는 건데 보아에서 이제 그 매니저를 했던 그 한성수라는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온 게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소속 가수로는 메이비 그리고 연습생으로는 손담비랑 그리고 보아 백댄서로 활동했던 가이만 데리고서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뭐 운빨이 좀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합의일치를 했는지 손담비가 미쳤어라는 싱글이 나오면서 빵 터지게 돼요. 갑자기 상황이 많이 나아지게 됩니다. 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애프터스쿨을 이제 데뷔를 시켜요. 처음에는 이제 손담비 씨의 그 인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애프터스쿨을 좀 끼어 팔기를 많이 했죠. 그러던 와중에 유희 씨가 중간에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유희 씨가 본인들의 노래 그 디바라든지 이런 노래가 아니라 뜬금없이 미국의 비욘세 누님의 싱글레이디라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매력 발산을 하시더니 인터넷에서 꿀벅지 열풍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프터스쿨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기 시작을 하죠. 도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수만 씨가 한국을 귀국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상 다시 이제 프로듀서, 총괄 프로듀서로서 SM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김경욱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기 위해서 똥 싼 놈부터 일단 제거를 하게 됩니다. 뜬금없이 H.O.T 재결합을 방해하는 빌런으로 나중에 또 등장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신화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될 때가 됐습니다. 솔로로 가능성이 있고 개인 팬덤이 잘 구축된 그런 멤버들 위주로 재계약을 시도했는데 이게 이제 CR도 안 먹히고 이분들은 이제 신화의 매니저였던 분들이 이제 나가서 굿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따로 차리고 신화를 이제 이쪽으로 이적을 시켜서 저희 이름해가는 문제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화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수만 선생님과 김경욱 사장님이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신화라는 이름이 아니면은 성화. 대중적으로 더 잘 된 거는 나가고 나서 훨씬 더 잘 되고 뭐 가요대상 타고 막 그랬으니까 더 잘 나가는 시기는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상표권을 갑자기 이상한 헛군데다 팔아치운 거야. 우리 이수만 아저씨 너 양아치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화는 굿엔터로 이적을 하게 되고 사실 그동안 만들었던 뭐 신비, 밀크, 이사겐지연 뭐 그리고 이제 문희준 씨도 락한다고 하면서 이제 안티가 많아져가지고 1인 기획사로 이제 독립을 원하고 있었고 강타도 사실 뭐 그냥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지 인기가 더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후속타가 없이
사실상 헛발질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 하나에 의지한 채로 04년을 맞이하게 될 때쯤에 동방신기가 이때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되죠. 되게 장면이 되게 좀 이상하다. 처음부터 빵 터지게 만들었어요. 이 빵 터진다는 건 떴다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사람들이 빵 터진 거죠. 미키우천 뭐야, 선우재덕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뭐 신혜성이라든지 전진이라든지 강타라는 이름은 너무 정상적인 이름인 거야. 이게 처음에는 좀 웃겼는데 이상했는데 이게 초딩들한테 제대로 먹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10대 팬덤들이 결집을 하고 점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방신기의 등장이 2세대 아이돌 개막을 알리게 돼요. 동방신기는 사실 처음부터 팬덤이 엄청나게 구축되고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데뷔 때 이름을 알리는 그 기간을 빼놓고서는 계속 슈퍼스타급 인기였어요. 동방신기라는 그룹 자체는 장명 센스가 좀 웃겼을 뿐이지 외모나 실력 면에서는 이미 청소년들이나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M의 연습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춤, 노래, 외모, 실력 뭐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됐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 SM이 근본은 나름 있잖아요. 대표가 서울대 출신, 브레인 출신이고 성공한 그룹들의 빅데이터들도 이미 모아져 있고 결국에는 SM이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던 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본다면 그 근본 어디냐? H.O.T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의 성공의 요인인 H.O.T를 바탕으로 그 H.O.T 때는 살짝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그 캐릭터화를 아예 처음부터 캐릭터화를 시킨 거지. 영웅재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최강창민, 뭐 윤호, 뭐 시아준수, 뭐 미키우천이라는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아예 캐릭터를 확실하게 시켜서 세계관을 나름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지.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2의 H.O.T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뮤직비디오를 딱 처음에 허그라는 뮤직비디오를 딱 봤을 때 영웅재중의 그 되게 그 펑키한 머리 스타일, 얼굴이 하얀 걸 보고 아, 제가 문희준이구나. 제2의 H.O.T라는 말을 들을 만큼 큰 성공을 또 SM에게 안겨주고 그 이수만이 없는 틈을 타서 사실은 많이 성장을 했던 다른 기획사들을 아닥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공을 하고 시장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2대 기획사로 군림했던 호연사마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죠. 그래서 후속타가 없어서 DSP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SM에서 따라하기 좋게 선행주자를 내보내니까 아,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 된다. WS501, SS501을 제작하게 됩니다. 데뷔하기 전에 이분들의 이제 그 WS501 멤버들의 데뷔의 과정을 담은 케이블 예능을 시작으로 해서 인지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호연 씨 기획력 자체가 좀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WS501 역시도 음반이 나오기 전에 그런 식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키 해체하고 클릭비, 핑클 모두 각자의 길로 나선 후에 딱히 이제 후발주자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WS501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라이벌 구도를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SM 대 DSP 구도를 또 잘 만들어내서 이런 걸 참 잘해. 그래서 가수 쪽보다는 종합 엔터테이너 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대성기획의 슬로건 일본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다 라는 그런 모토 아래에서 만들어진 기획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 엔터테이너 그룹은 좀 일본식 그룹인 거죠. 그래도 처음에 동방신기와 WS501은 두 명의 라이벌로 존재하면서 2세대 아이돌 시대를 개막을 알리고 견인을 했던 이 두 팀이고요. 그게 이제 1세대 아이돌 그룹의 개막을 알렸던 이 대성기획과 SM에서 나온 아이돌들이 이 시작을 알렸다는 게 또 좀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죠. 자, 아무튼 4집 이후로 사실상 활동을 접은 진우션, 핫뜨거라는 노래로 사실상 마지막 불꽃을 태운 원타임 같은 이렇게 YG의 초석을 다진 그룹들이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돼요. 세븐의 아이돌급 인기와 엠보트의 제휴로 탄생한 휘거빅, 휘성거미, 빅마마, 그리고 여자 솔로 가수 렉시까지 성공시키면서 이 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씨, 양싸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서는 원티드, 비바소울, 바운스, 마스터우 같이 이렇게 좀 음악의 다양성과 깊이 있는 흑인 음악의 전문성을 띈 그런 힙합 레이블이 되려고 YG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노력을 해요. 얼굴보다는 좀 더 실력을 많이 보는 그런 회사고, 아이돌 문화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 가요계에서 정말 음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도전의식이 있는 그런 기획사라는 이미지가 딱 보여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잡고 그 마지막에 정점을 찍기 위해서 소울스타를 만들게 돼요. 소울스타라는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걸 끝으로 사실은 엠보트와의 제휴도 쫑이 납니다. YG에 소속돼 있던 실력파라고 불리던 가수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그 잠시 누린 영광의 시대가 이제 좀 지나갑니다. 그때 이제 이 양사가 느끼게 된 거죠. 아무리 대중의 좋은 평가와 노래나 이런 것들이 뭐 사랑을 받고 전문가들이 되게 칭찬을 해줘도 세븐 하나의 매출 스케일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븐을 되게 많이 무시를 해요. 생각보다 무시를 많이 해.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니야, 사실. 열정 이후로 뭐 하얀 곡선이라고 하는데 계속 꾸준한 팬덤이 있었어요. 모든 걸 끌어안고 그 싹 다 망한 가수들과 그런 모든 그 손해를 다 끌어안고 회사에 흑자를 내준 유일한 가수가 세븐이다, 이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던 세븐을 진짜로 굴릴 대로 굴려가지고 아주 사고를 만들어 버린 다음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이제 B와 격차가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낳게 되죠. 돈이 되는 건 아이돌이다 라는 결론에 YG가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힙합 아이돌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퍼프데디가 만든 4인조 힙합 그룹이 있어요, 미국에. B2K라고. 그 B2K를 모티브로 해서 빅뱅을 제작하게 돼요. 멤버들의 구성과 하고 있는 포지션들도 똑같아요. 양싸 특유의 그 간질거리는 그 컨셉 있잖아요. 저의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실력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선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선행 예능의 특성상 인지도와 팬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데뷔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특수를 좀 보긴 봤죠. 그때 그의 눈에 웃고 있는 지용이 든다. 지용아, 6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 역시 YG는 얼굴을 철저히 안 본다. 그런데 이 빅뱅이 데뷔를 했는데 생각만큼 실력도 월등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은 뭔가 아쉽다. 이게 뭔가 힙합 아이돌인데 뭔가 원타임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되게 좀 느낌 있는 느낌도 아니고, 이때까지만 해도 빅뱅도 세븐한테 좀 약간 묻어가는 경향이 짙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비했다고 할 수 있죠. 지난 1세대 아이돌 대첩대를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M과 대성, 그리고 H.O.T와 제키가 박 터지고 싸울 때 갑자기 득보 위치에서 짠내나는 그룹이 거짓말을 들고 나와서 가요계를 평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똑같이 2세대 아이돌 시대 역시 SM과 대성이 같이 하드캐리하는 그 시대 때 동방신기와 WS가 대립할 때 득보 위치에 있던 짠내나는 그룹이 거짓말을 들고 나와서 가요계를 평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빅뱅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컨셉으로 나가면서부터 G드래곤의 좀 패션에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게 되고 10대들의 유행의 좀 선두주자가 된다. 지금의 빅뱅의 위치를 만들어준 거에는 사실 G드래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죠. 동방신기라든지 WS501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되게 잘 만든 기성품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은, 빅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야생의 맛, 핸드메이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이제 빅뱅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오, 그래, 느낌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빅뱅이 정말 엄청난 성공으로 아이돌 판을 이제 3개로 갈라놓게 됩니다. 우리가 또 잊혀졌던 이름이 있죠. 김광수 사장이 이제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꿀을 빨았던 좋은 시절이 다 갈 줄 알았는데 이미연 씨를 필두로 해서 여러 연기자들도 거늘면서 사실 가수만 키우는 엔터회사가 아니라 종합 엔터회사로 몸집을 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로비 사건으로 이수만 씨와 함께 사이좋게 손잡고 들어가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집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좋은 시절 다 가고 이력에 빨간 줄 찍 크면서 마탱이가 가나 싶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나요? 98년에 우리가 보았던 방식의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와 얼굴 없는 가수의 컨셉으로 큰 화제를 일으켰던 SG 워너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솔로 가수가 아니라 3인조 보컬 그룹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때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때 보컬이 환희가 아니냐, 환인 줄 알았는데 미니였죠. 근데 이 타임리스라는 노래가 나오자마자 또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면서 대박이 납니다. 하숙하고 있던 이 광수 사장이 다시 부활의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비록 아이돌은 아니었어요, SG 워너비가. 하지만 조성모 씨가 그랬듯이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동방신기라든지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었던 버즈라든지 이런 분들과 비비는 그런 화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김광수 사장의 혹사는 항상 옵션처럼 따라다녔고요. 바로 이 SG 워너비 성공에 힘입어서 여자 버전 SG 워너비인 시아를 또 만들어서 빠르게 음원 성적을 냈어요. 당시에 이제 문화산업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CJ에서 합병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엠넷 미디어의 대표로 스카웃이 됩니다. 엠넷이라는 방송국을 끼고 있고 대규모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시너지를 얻게 되고 이때 이제 이효리 씨가 엠넷 미디어와 계약이 되면서 엠넷 미디어에서 앨범을 내는데 그 앨범이 좀 대박이 나죠. 자, 이제 2007년에 이 김광수 사장 소속사에서 잠시 활동했던 인연이 있었던 이 한성우 씨가 연예기획사를 차리게 돼요. 첫 가수로 FT 아일랜드, 홍기 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김광수 사장이 엠넷 미디어로 대표이사로 가게 되면서 FT 아일랜드의 매니지먼트를 대행해 줍니다. 지금의 FNC를 만드는데 김광수 사장도 하나의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FT 아일랜드가 타 아이돌들은 이제 댄스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공략을 했다면은 그런 밴드 형태로 차별성을 두면서 버즈의 약간 아이돌 버전 같은 느낌으로 많은 이제 중고딩들이 노래방에서 사랑아리, 천둥 뭐 이런 거 있잖아, 번개 이딴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죠. 이 인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FNC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Y2K 해체로 사실상 마탱이가 갔던 조선음향 사장님이 돈을 횡령을 하셔서 외국에 가셨어요. 그곳에 있던 신주학 씨가 서클로 활동한 게리롱 여사 이지연 씨를 데리고 도망을 나옵니다. 스타제국이라는 신생 회사를 만들어서 인터넷 가요제에서 수상했던 박정아 씨를 영입합니다. 그래서 4인조 걸그룹 주얼리를 데뷔를 시키는데요. 사실 1세대 걸그룹 거의 끝물쯤에 나와서 포지션이 좀 주얼리가 애매했어요. 이후에 이제 박정아 씨가 소녀 가장이 돼서 팀을 살리기 위해서 SBS의 예능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멤버를 재정비하고 주얼리가 2집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박정아 씨가 고생한 공로를 인정해줘서 뭐 약간의 딜이 있었겠죠. SBS에서 주얼리 2집 때부터는 많이 푸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얼리가 이름도 많이 알리게 되고 대형 걸그룹들이 이때 좀 많이 해체하는 시기였어요. 뭐 핑클도 이제 각자 활동으로 돌아서게 되고 SES도 해체하게 되고 빈집이 된 상태에서 3집 네가 참 좋아를 기점으로 워낙 1세대 걸그룹들은 이미 이제 상큼한 걸 끝나고 좀 원숭미를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상큼한 걸그룹에 목말랐던 이런 군인들의 한 줄기에 빛이 되면서 군통령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4집에서 이제 슈퍼스타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되면서 제대로 털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절정의 활동을 할 때 갑자기 이 게리롱 여사랑 빵집 사장님이 탈퇴를 해요. 집단 멘붕이 왔어.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아, 내가 이거를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나 이러다 죽겠구나. 지옥인지 천국인지 하는 2시간 잤어요, 몇 개월 동안. 축제는 축제 막 정신이 그냥 혼이 나갔었어요. 저희 진짜 산속까지 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고 주얼리로 이제 번 돈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남성 3인조 보컬 그룹 VOS를 만들어요. 스타 제국에서. 나름 인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스타 제국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근본이 없는 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스타 제국에서 나오는 그 뒤 후발주자로 나오는 가수들도 이 근본 없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해요. JYP로 이적하면서 4인조로 재편된 G.O.D가 6집을 발매를 하고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지만은 사실 예전 같은 압도적인 인기를 보이지는 못해요. 1세대 때 그 시대를 다투던 아이돌들이 이제 점점 해체를 하거나 사라지게 되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좀 이제 G.O.D가 끼게 된 거죠. 7집을 마지막으로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때는 그냥 해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 간담회를 통해 G.O.D는 이번 7집 앨범 활동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에서 남자 솔로 가수 댄스 부분에서는 원탑을 유지하고 있어서 JYP의 어떻게 보면 소년가장으로 활약하고 4집을 끝으로 JYP에서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B의 이제 계약이 만료될 때쯤에 2006년 12월에 MTV에서 원더걸스 시즌 1이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더걸스의 이제 데뷔 과정도 담게 되고 원더걸스의 데뷔가 이제 확정이 되죠. 이때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인 선예가 2001년도에 SBS에서 했던 영재 프로젝트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뽑힌 연습생이었는데 무려 6년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더 오래 연습한 사람도 있었죠. TV로 먼저 선행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원더걸스 자체도 많이 이제 홍보가 된 편이었죠. 데뷔하고 자리를 잡는 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진영 씨 역시도 성공한 제작자고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고, 아이러니라는 노래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나름 걸그룹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던 시기에서는 뭐 선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수준의 인지도로 첫 번째 활동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원더걸스 시즌2를 또 하면서 또 이제 예능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현아가 이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빈이 합류를 하면서 텔미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 복고풍 디스코풍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중독성과 또 귀여운 무대들을 보고 나니까 빠지기 시작해요. 인기 있는 걸그룹이 아니라 국민그룹 정도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UCC라는 플랫폼이랑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경찰 텔미, 아줌마 텔미, 할머니 텔미, 학생 텔미, 남학생 텔미 하면서 유치원생 텔미 하면서 그 텔미라는 그 노래의 열풍이 엄청나지고 온 나라가 진짜 텔미의 열풍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막 아침에 도수체조 하는데도 텔미 틀어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열풍으로 국민그룹으로 추앙받게 되면서 2세대 걸그룹의 개막을 열어 제끼게 되죠.